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사연들을 들려주는 인생극 장사연 모음집 TV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사연들을 들어보시겠어요? 그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도 끝까지 말하지 않았고요. 이건 그렇게 침묵으로 완성된 6개월간의 이야기입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제가 40년을 살아온 이 도시에서 가장 낯익으면서도 가장 낯선 사람을 만난 곳입니다. 그날도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수산물 중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화려한 직업은 아니지만 이 일로 20년 넘게 밥벌이를 해왔습니다. 자갈치 시장 업한장은 제게 직장이자 삶의 터전이었죠. 새벽 경매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갈 때쯤 저는 항상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있는 노인. 처음엔 그냥 노숙자려니 했습니다. 자갈치 주변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꾸 눈이 갔어요. 노인은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파제 끝자락,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구석진 곳. 종이컵에 담긴 뭔가를 들고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죠. 어떤 날은 비가 와도, 어떤 날은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참 외로운 사람이구나. 처음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 노인의 뒷모습을 계속 쳐다보게 됐습니다. 앉아있는 자세, 바다를 보는 눈빛, 종이컵을 쥔 손의 모양까지. 왜 자꾸 신경이 쓰이지?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신호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결국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새벽 경매를 마치고 시장 식당에서 국밥을 포장해서 들고 갔죠. 어르신.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얼굴이 보였거든요. 주름투성이의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 그런데 이상하게도 낯익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 이거 드세요. 아침 안 드셨죠? 노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지만 말투는 정갈했습니다. 노숙자라고 하기엔 뭔가 어색했어요. 여기 자주 계시던데 어디 사세요? 그냥 바다가 좋아서요. 더 이상 대답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국밥을 받아들고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답답함을 느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 손이 너무 깨끗하지 않나? 길거리에서 몇 달씩 산 사람치곤 손톱이 너무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옷도 낡긴 했지만 찢어지거나 더러운 건 아니었어요. 이상한 노인이네. 그날 밤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습관처럼 노인에게 아침을 갖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불쌍해서였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저렇게 혼자 계시는 게 안타까웠으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제 마음속에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혹시, 아니,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어요. 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국밥을 받을 때마다 고맙습니다라고만 말할 뿐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예전에 이 근처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얼굴이 좀 낯익어서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이 국밥을 먹다 멈췄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짧은 대답, 그리고 다시 침묵.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앨범 속 흑백 사진들, 어린 시절 제 모습, 어머니 모습, 그리고 한 남자의 모습,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것도 아무 말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는 그 뒤로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며 사셨고 저는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지우고 살아왔습니다. 살아계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찾을 생각도 찾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과 자갈치 노인의 얼굴이 자꾸 겹쳐 보였어요.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날 새벽 저는 다시 그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담요를 하나 들고서 어르신, 이거 덮고 주무세요. 날씨가 쌀쌀해져서요. 노인은 담요를 받아들며 제 얼굴을 잠깐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저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알고 싶은데요. 알아서 뭐 하시게요? 노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슬픔인지 원망인지 체념인지 모를 무언가. 혹시 예전에 가족이 있으셨어요? 그 질문에 노인은 긴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떠났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떠나셨어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뭔데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다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지요. 어떨 땐 떠나는 게 남는 것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노인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는 시간을 피해 자리를 옮겼어요. 어떤 날은 아예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갈치 전체를 돌아다니며 노인을 찾았습니다. 방파제 구석구석, 시장 뒷골목까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시장 뒤편 낡은 창고 근처에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노인은 제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표정엔 놀람과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왜? 피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왜 저를 피하는 거예요?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꾸 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뭘 묻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왜 여기 있는지, 그런 거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 혹시 성함이? 이만 가보겠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노인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김태수 씨 아니세요? 침묵, 긴 침묵. 노인은 천천히 제 손을 떼어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다는 걸. 김태수? 그건 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대신 저는 오래된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주신 것이었죠. 나중에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오면 읽어라고 하시면서 저는 그동안 한 번도 그 일기를 펼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1995년 11월 3일. 태수가 떠났다. 아무 말도 없이 떠났다. 아이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1995년 11월 15일. 태수가 왜 떠났는지 알아버렸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견했다. 간암 말기. 6개월이라고 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1995년 12월 1일. 태수는 치료받을 돈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혼자 떠난 거다. 우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1996년 3월 20일. 태수를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 혹시 이미 세상을 떠난 게 아닐까? 아이에게는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셨구나. 30년 동안 원망하며 살았던 아버지. 무책임하게 가족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버지. 그 사람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갈치 바닷가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국밥 대신 사진 한 장을 들고서 30년 전 가족 사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저, 어르신. 노인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왔습니까? 이거 보세요. 저는 사진을 노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보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아이가 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만하십시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제 아버지입니다. 김태수? 30년 전 집을 떠난 사람이요. 당신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압니다. 어르신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신 아버지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숨기세요? 알아봐선 안 됩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밀어냈습니다. 제발, 저를 그냥 노숙자로 남겨두십시오. 그게 나은 겁니다. 왜요? 왜 그게 나은 건데요? 노인은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없는 게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제가 돌아가면 그건 그냥 짐일 뿐입니다. 그건 아버지가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살아 계신지도 몰랐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지는 우릴 위해서 떠나신 거였다고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습니까? 일기장에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프셨다는 것도, 왜 떠나셨는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랬습니까? 알고 계셨군요. 저는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왜 30년 동안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병은 나으신 거예요? 6개월이라고 했다면서요? 노인은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아무 치료도 받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나도 죽지 않더군요. 2년, 3년. 그렇게 살아버렸습니다. 그럼 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너무 오래 떠나 있었으니까요.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처음엔 6개월만 참자 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가족들이 제 마지막 모습을 보지 않게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당신 어머니는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요? 네. 재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돌아가면 그 사람 삶만 망치는 거겠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재혼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혼자 사셨어요. 누군가 잘못 전한 정보였거나 아버지가 오해하신 거였죠. 아버지, 어머니는 재혼 안 하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사셨어요. 뭐라고요? 아버지를 기다리셨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노인은 그제야 오열했습니다. 60대 후반의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습니다.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식당에서 설거지하다가 야간 경비 서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하필 자갈치에 오신 거예요? 고향이니까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향 바다를 보고 싶었습니다. 죽기 전이라뇨?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암이 재발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입니다. 3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갈치 바다를 보면서 조용히 가려고요. 그런데 왜 절 피하신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 알아봤으니까요. 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처음 국밥을 갖다 줬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 당신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도 이상하게 계속 찾아오더군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알아채선 안 된다고. 왜요? 당신 삶에 제가 끼어들면 안 되니까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미 30년 전에 아버지 자격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제 와서 당신 앞에 아버지라고 나타나는 건 비겁한 짓입니다. 그게 무슨, 당신은 아버지 없이도 잘 자랐습니다. 장성했고, 일도 하고, 잘 살고 있더군요. 제가 돌아가면 그건 그냥 당신 인생의 짐이 될 뿐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아버지를 제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거절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든 3주든 3일이든 상관없어요.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같이 계세요. 아버지는 결국 제 집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당신이라고 불렀고 저는 아버지를 어르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서로 간의 암묵적인 합의처럼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왜 저한테 끝까지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당신에게 짐이 될 것 같아서요. 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서서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떠나 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하는 건 자격이 없는 일입니다. 그럼 저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게요. 왜죠? 어르신이 편하신 게 더 중요하니까요. 아버지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3개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자갈치 시장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바다를 좋아하셨으니까요. 어르신, 오늘 고등어가 싱싱하네요. 그러게요. 바다가 좋아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떤 날은 함께 밥을 먹고 어떤 날은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제 일에 대해 물어보셨고, 저는 아버지의 지난 30년에 대해 조금씩 들었습니다. 공사판에서 일할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젊은 사람들 따라가려니 죽을 것 같더군요. 그래도 견디셨잖아요. 견뎌야 했으니까요. 죽을 수는 없었으니까. 왜요? 당신이 잘 자라는 걸 보고 싶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멀리서라도요.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모셨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많이 안 좋으십니다. 일주일 정도 남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병실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태수 형님, 아저씨, 사장님, 공사판 동료들, 식당 주인, 경비 동료들. 아버지가 지난 30년 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형님 덕분에 제가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아저씨가 제 학비를 대주셨어요.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작은 빛이 되어 주셨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 사람들에게 많이 도와주셨나 봐요? 아버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을 때 조금씩 도와준 것 뿐이에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제가 가족에게 못 해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기적처럼 조금 회복되셨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보통 2단계에선 이렇게 버티지 못하는데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버티시는 이유를.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내 어르신, 저는 당신에게 사과할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30년을 떠나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은 충분히 아버지셨어요. 떠나 계실 때도요. 무슨 뜻입니까? 어머니 일기장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태수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났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면 뭐가 사랑이겠는가?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알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사랑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더라고요. 어르신은 30년 동안 그렇게 사셨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그 순간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셨어요. 스스로 일어나신 거예요.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다시 검사를 해보니 아버지의 암세포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완쾌는 어렵겠지만 몇 년은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버지도 놀라셨습니다. 저는 죽을 줄 알았는데 죽으면 안 되죠. 이제 시작인데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30년 동안 못한 일들 하나씩 하세요. 천천히요.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퇴원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시 자갈치 시장에 갔습니다. 이번엔 함께.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고맙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 너무 늦게 돌아와서 미안하다. 괜찮아요. 돌아오셨으니까요. 아버지는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건 아무도 모르죠. 우린 그냥 오늘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게.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시장에 가고 저녁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떤 날은 옛날 이야기를, 어떤 날은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눴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노인 내 아버지였어? 네. 30년 만에 만났어요. 세상에. 드라마 같은 일도 다 있네. 어떤 사람들은 신기해했고 어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하셨습니다. 왜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하세요?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니까. 30년 만에 만난 게 특별한 일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일이지 남들이 알 필요는 없어.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게 좋았습니다. 조용히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게. 어느 날 저는 아버지를 어머니 산소로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갈 자격이 없어. 아니에요. 어머니도 만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결국 따라오셨습니다. 산소 앞에서 아버지는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셨습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아버지는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좋은 남편이 못 돼서 미안합니다. 저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키운 아들은 정말 훌륭하게 컸습니다. 그건 당신 덕분입니다. 아버지는 산소 앞에 한참을 앉아 계셨습니다. 떠날 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다. 어느 날 아버지가 노트 한 권을 제게 건네셨습니다. 이거 읽어봐라. 오래된 노트였습니다. 30년 동안 쓰신 일기였죠. 저는 그날 밤 일기를 읽었습니다. 1995년 11월 5일. 아들의 10살 생일을 챙겨주지 못했다. 미안하다. 아빠는 멀리서 내 생일을 축하한다. 1998년 3월 10일.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키가 많이 컸을 것이다. 보고 싶다. 2005년 6월 20일.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다고 한다. 훌륭하게 자랐구나. 자랑스럽다. 2010년 12월 25일. 아들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페이지마다 저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단 하루도 저를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제 인생을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일기를 덮고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읽었구나. 네. 이걸 왜 이제 보여주세요? 알았으면 좋겠어서. 뭐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거.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는 거.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셨습니다. 의사들도 신기해할 정도로. 기적입니다. 완전히 회복하신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몇 년은 더 사실 수 있어요. 저희는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 부탁이 하나 있다. 뭔데요? 자갈치에 작은 가게 하나 내고 싶구나. 가게요? 응. 젊은 사람들한테 국밥 팔고 싶어. 왜요?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예전에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따뜻한 밥 한 끼 건네주면 참 고마웠거든. 이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저는 아버지를 도와 작은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자갈치 할매 국밥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는 매일 새벽부터 나와 국을 끓이셨습니다. 그리고 힘들어 보이는 젊은 사람들에게 공짜로 밥을 주셨습니다. 돈 없으면 나중에 내. 배고프면 안 되지. 자갈치 할매 국밥은 곧 유명해졌습니다. 저기 주인 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래. 어려운 사람들한테 공짜로 밥을 준대. 국물 맛도 끝내주던데?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노숙자가, 어떤 날은 가출 청소년이, 어떤 날은 실직한 가장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들 모두에게 따뜻한 밥을 주셨습니다. 천천히 먹어. 더 먹고 싶으면 말하고. 어떤 사람은 울면서 밥을 먹었고, 어떤 사람은 고맙다는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저는 가게 한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0년 전 자갈치에서 국밥 한 그릇을 받았던 노인. 이제는 자갈치에서 국밥을 나눠주는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청년을 보더니 놀란 표이셨습니다. 자네. 민수 아닌가? 네, 맞아요. 기억하세요? 그럼 10년 전 공사판에서 만났던 그 애 아닌가?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청년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학비를 대주셨잖아요. 그 덕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아이고, 그건 별거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저한테는 인생이 바뀐 일이었어요. 할아버지 만나지 못했으면 저는 지금도 공사판에서 일했을 거예요. 청년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때 받은 돈 이자까지 쳐서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너 잘 되라고 준 거야. 갚을 필요 없어. 그래도 대신 내가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 도와줘. 그게 나한테 갚는 거야. 청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도왔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아버지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30년 동안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지. 그런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했습니다. 가족이 꼭 피를 나눈 사람들만은 아니더구나.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만났던 사람들, 도왔던 사람들, 같이 밥 먹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가족 같았어.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건 말이야.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지. 나는 너를 떠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가족이 되어 주었어. 그들도 나의 가족이 되어 주었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았구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어느 날 아버지가 편지 한 통을 제게 건네셨습니다. 이거 읽어봐라. 오래된 편지였습니다. 30년 전 편지. 펼쳐보니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태수에게 당신이 왜 떠났는지 알았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보았습니다.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안합니다. 당신이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했다는 게 당신을 찾고 싶지만 찾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세요.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들도 그걸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살아계신다면 행복하게 사세요. 사랑합니다. 영이 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 편지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 못 받았어. 어머니가 보내지 않으셨으니까.
그럼 어떡해? 어머니 유품 정리할 때 찾았어. 내가 내게 줬잖아. 저는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니 유품 정리하면서 편지 몇 통을 아버지께 드렸던 일. 어머니는 아버지를 용서하셨어요. 그래. 나보다 먼저 용서해 주셨지. 아버지는 편지를 소중히 접으셨습니다. 이제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자갈치 할매 국밥은 이제 부산에서 유명한 가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짜로 밥을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장사가 안 될 텐데요? 장사가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TV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 아니야. 그냥 밥하는 사람이지. 하지만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겁니다. 감동 같은 건 필요 없어. 배고픈 사람 밥 먹이는 게 더 중요해. 결국 방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은 계속 퍼졌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매일 아침 함께 가게를 엽니다. 아버지는 국을 끓이시고 저는 밥을 짓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공짜로 줍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자갈치 바닷가에 앉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아버지, 응? 30년 동안 말 안 하신 거 후회하세요? 아니, 왜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게 있더구나. 뭔데요? 사랑 말이야. 아버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아버지는 30년 동안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모든 선택이, 모든 침묵이, 모든 희생이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응, 사랑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후기.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저는 정말로 자갈치 시장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30년 만에. 아버지는 끝내 먼저 자신이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가족이란 확인하는 관계가 아니라 선택하는 관계니까요. 저는 아버지를 선택했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래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 있나요? 너무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연락해 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오늘도 아버지와 저는 자갈치에서 국밥을 팝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주면서 그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사랑,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 감사합니다.